그래서 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삼상입니다. 기동법하고요. 기동법과 그 다음에 이제 속도제어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요 기동법과 속도제어법을 보려면 이제 먼저 뭐부터 좀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삼상 유도전동기의 경우에 바깥쪽 구조는 동기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 고정자 부분은. 그래서 이제 뭐 삼상에 의해서 N극, S극이 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자계. 이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동기속도.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이 회전자, 로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회전자가 들어가는데, 이 회전자도 이렇게 슬롯을 파가지고 왜 권선을 감은 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전자에도 이제 권선을 감아서 그 권선 몇 상으로 감는다고요? 3상. 그러니까 바깥쪽도 3상, 안에 회전자도 3상. 보통은. 근데 뭐 이제 상을 변환할 수는 있어요. 자, 감으면. 근데 그거를 3상이니까 그거를 보통 무슨 결선하냐면 Y결선을 해요. 그 3상 회전자 권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권선이 감겨져 있는 걸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근데 이제 이 회전자에 이렇게 권선이 감겨 있지 않은 형태가 있어요. 권선이 아닌 다른 게 이 안에 들어간다고요? 자, 요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런 게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유도전동기 교재를 보시면 제가 좀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서 교재 보시면 예, 159페이지 보시면요. 예, 159페이지를 보시면 그 하단에 무슨 뭐 바퀴같이 수레바퀴처럼 생긴 뭐가 하나 있죠. 예, 그렇게 생긴 양쪽 끝으로 이제 단락, 고리환, 환 도체가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제 구리막대가 그렇게 들어간 그런 형태의 회전자요. 지금 거기 보시는 그 회전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권선으로 감긴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간 형태를 농형 유도전동기라고 그래요. 농형. 자, 이렇게 해서 삼상 유도전동기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 회전자입니다. 그 농형이든 권선형이든 바깥쪽은 똑같아요. 1차 쪽은. 이제 2차 회전자만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전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거기 보시다시피 이제 구분을 한다고요. 하나는 권선형, 권선형 유도전동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형 유도전동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 놓고 이게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속도제어법,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속도제어법이 따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일단 기동법,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마찬가지로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그 다음에 농형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이렇게 좀 이제 가지를 좀 쳐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이제 기동법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2차 저항 기동법.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 비례추이, 그 다음에 속도 토크 특성 곡선 설명하면서 회전자 측에 저항을 삽입해주면 기동 토크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동법을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 주목적이 뭐냐면 기동전류 제한입니다. 기동전류 제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회전자가 회전을 할 때는 회전자가 있고 안에서 회전하는 회전자가 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을 할 때는 동기 속도하고 실제 회전자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슬립이 이게 속도차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 기전력이 많이 안 생겨요. 많이는 안 생긴다고요. 이제 서 있을 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도 그렇게 크질 않다고요. 정상적으로 회전을 할 때는. 근데 서 있을 때는 어때요? 얘 가만히 서 있고 동기 속도는 냅다 도니까 기전력이 꽤 높게 발생을 하겠죠. 회전자 측에. 그러다 보면 이제 높은 기전력이 생기고 흐르는 전류가 크다고요. 그래서 보통 서 있을 때 기동시에 흐르는 그 기동전류라고 그러죠. 기동시에 흐르는 그 기동전류가요. 전부하 운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하 걸어서 전동기에다가 부하 걸어서 정상적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정상 운전하고 있을 때, 전부하 운전하고 있을 때 값에 보통 작게는 한 3배, 4배 정도에서 3, 4배에서 크게는 한 6배, 7배까지도 이 전류가 흘러요. 기동전류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기동전류가 흐르는 시간, 즉 기동시간이요. 유도전동기 전원 딱 올려가지고 기동하잖아요. 기동하면 기동시간이 뭐 길어봤자 뭐 10초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그 기동할 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뭐 6, 7배까지. 그럼 그 큰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를 버티려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1차 권선, 물론 2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권선형 경우에는 권선의 굵기가 어때야 돼요? 굉장히 굵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동 시간 10몇 초, 뭐 10초 이쪽 저쪽 때문에 그렇게 굵은 전선을 쓴다라는 게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네. 맞죠? 비용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기동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해당되는 굵기의 권선 정도만 감고 기동 시에는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을 쓰는 가장 중요한 주 목적이 뭐냐? 기동전류 제한입니다. 기동전류를 줄이는 데 있어요, 그 목적이. 자, 그러면 2차 저항 기동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요 2차 회전자, 권선형이요. 이게 돌죠?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2차 저항이면은 여기 얘기하는 권선 저항 얘기하는 거죠. R2라고 하는 값,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R2. 근데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R2. 이렇게 이제 3개가 있겠죠, 상별로. 근데 이게 이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요 저항에 뭐 이제 몇 배짜리 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근데 얘가 뱅글뱅글 돌면 이 선 다 어떻게 돼요? 패배 꼬이죠. 예, 이제 그러면 정기적인 연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회전하면서도 전기적인 회로 결선을 하려면
여기에 슬립링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슬립링.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슬립링이 원통형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뭐 절연체 바탕에 이렇게 이제 금속으로 구리나 이런 걸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링이 요 빨간 부분은 링이에요. 요 부분은 금속 링. 그다음에 금속 또 하나의 금속 링. 여기는 금속. 요 사이엔 절연체가 지금 채워져 있는 거고, 또 금속 링. 그래 이제 이게 이 내부에서 요게 이제 요 선이 내부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제 요 도체, 이게 동그란 원형 도체에 이제 안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이게 이 속에서 이렇게. 그래 놓고 이건 회전을 해요. 같이 선하고 같이 뱅글뱅글 돈다고요. 거기에 이제 뭐가 붙어 있겠어요? 이 회전하는 부분에. 브러쉬요. 요게 이제 이렇게, 요건 이제 외부에서 스프링을 통해서 이제 고정이 돼 있겠죠?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얘는 고정이 되고 얘는 돌고. 그러니까 회전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상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선을 뽑아가지고. 저항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필요한 저항을. 물론 Y극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2차 측에 이제 이렇게 회전자 측에 저항을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렇게 저항을 삽입을 해주면 없는 것보다 기동 토크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저항을 증가시킬수록.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건 기동 토크를 크게 하는 역할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이렇게 저항을 삽입하면 결국 전동기 등가 저항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전원이 입력이 됐을 때 전동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동 전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동 저항을 집어넣어서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줄여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해요? 기동 토크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 2차 저항 기동법에서 2차 저항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두 번째는 기동 토크를 증가시킨다. 2차 저항이. 그래서 기동 전류는 줄여주면서도 기동 토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게 2차 저항 기동법이라는 거예요. 2차 저항 기동법.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게 이제 많이 나오고, 문제는 2차 건선형의 기동법에서는요. 또 하나는 이제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르게스법. 이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건, 게르게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유도전동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찾아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게르게스 현상 이렇게 부르고, 그 게르게스 현상을 이용해서 기동법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게르게스 현상으로 속도 제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기동법에도 게르게스법이 있고 속도 제어법에도 게르게스법이 있어요. 근데 전부 뭐냐면 건선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왜냐하면 이 건선형하고 농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건선형은 2차에 권선이 감겨 있죠. 또 Y결선해서. 그러니까 회로가 있어요. 전기적인 어떤 회로가 존재를 한다고요. 회전자에.
권선형은. 근데 농형은 아까 보셨듯이 양쪽에 금속 링에다가 구리 막대가 이렇게 걸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회로가 없죠. 네, 그래서 권선형은 2차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제어를 하는 게 가능해요. 전기적으로.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농형은요, 그냥 금속 링에다 도체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전체가 하나의 도체잖아요. 회전자 전체가. 그러니까 뭐 거기다 저항을 붙인다고 해서 저항을 키울 수도 없고, 거기다 뭐 전압을 집어 넣을 수도 없는 거고, 회전자에다가. 이게 전기적인 조작이 불가능해요. 몇 차가? 2차가. 그래서 만약에 농형의 뭐 기동법이라든지 속도 제어법에 대한 어떤 뭐 설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농형인데 뭐 2차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농형은 2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몇 차를 가지고 기동도 해야 되고 속도 제어도 해야 되겠어요? 1차요. 그래서 농형의 기동법이나 속도 제어법은 전부 1차 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선형은요? 권선형은 2차 측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1차 측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1차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권선형이나 농형이나. 그래서 농형의 기동법이나 속도 제어법은 뭐 권선형에서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1차를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형에서 쓰는 기동법이나 속도 제어법은 1차에 대한 얘기만 하겠죠. 2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형 거는 권선형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권선형은 1차 거는 뭐 쓸 수 있겠지만 2차를 조절하는 방식은 여기엔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농형 거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1차를 조절하는 방식. 여기다가는 2차에 대한 것만 쓸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1차 걸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제 2차 저항 기동법은 뭐 당연히 2차 얘기고, 이 게르게스법도 결국은 2차에서 어떤 제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회전자 쪽에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권선형의 속도 제어를 보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 이제 그 속도 제어는 좀 이따 얘기하고, 권선형의 기동법, 농형의 기동법 얘기를 좀 먼저 하죠. 같은 기동법끼리. 자, 그럼 이제 농형의 기동법은 뭘 사용하느냐? 농형의 기동법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쓰는데, 하나는 전전압 기동. 다른 말로 직입 기동이라고도 해요. 그림은 좀 지워야 되겠네. 자, 전전압 또는 직입 기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Y 델타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압 기동, Y 델타 기동, 기동 보상기법에 의한 기동. 이게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인데, 그러면 뭐 농형인데 어떤 건 전전압이고 어떤 건 Y 델타고 어떤 건 기동 보상기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농형 유도 전동기가 소형일 때는 전전압 기동법을 써요. 또는 직입 기동. 같은 말입니다.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 소형일 때. 근데 이제 Y 델타는 뭐냐? 중형. 중형 농형 유도 전동기일 때. 그 다음 이제 기동 보상기법.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같이 좀 알고 계실 게 리액터 기동법.
같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리액터 기동,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동보상기법으로 기동하거나 이제 리액터 기동법으로 쓰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대형일 때 전동기가. 그러면 이 소형, 중형, 대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뭐냐? 이 중형 범위를 좀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보통 5kW 정도에서 15kW 요 정도요. 5kW에서 15kW 정도를 보통 중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5kW보다 이제 작은 거 뭐 3.75kW 이런 식으로 전동기가 나오면 소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직입 기동하는 거고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면 Y델타 기동법을 쓰면 됩니다. 근데 15kW를 뭐 한참 넘어간다. 그러면 대형이요. 이거 나중에 실기 가서도 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수치는 어쨌든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중형 범위. 자, 그럼 이제 이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 이제 이건 뭐냐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동법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동 전류 제한. 그러니까 이 Y델타 기동법이나 기동보상기법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제 결선을, 이제 Y델타 기동법은 같은 전원에서, 이건 지금 전동기 얘기예요. Y 결선을 하든 전동기를 델타 결선을 하든 같은 콘센트에서 전기를 끌고 와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동기로 들어오는 선간 전압이 380이 똑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Y 결선을 해놓으면 선간으로 380이 들어오거든요. 전동기 선간으로. 그러면 상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그 바깥에 감겨있는 이 바깥에 감겨있는 전기자 권선 한 상 이게 세 개가 물론 Y결선 이제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권선에는 380이 들어오면 권선에는 전압이 얼마만 걸려요? 상전압은 220이요. 루트 3분의 380, 220. 근데 만약에 이걸 델타 결선을 해버리면은 380 들어오면 권선에도 그냥 380이 걸려버리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루트 3분의 1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동할 때는 그렇게 기동을 한다고, 이렇게. 예, 전압을 루트 3분의 1로 떨궈서 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전류를, 상전류를 루트 3분의 1로 줄여주는 거죠. 예. 상전류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델타 결선에 비해서 Y 결선은 상전류가 선전류고, 그죠? 얘는 상전류의 몇 배가 선전류예요? 루트 3배. 그러니까 가뜩이나 상전류, 여기 상전류, 그러니까 Y 결선 상전류, 델타 결선 상전류, 델타 결선에 비해서 권선의 상전류가 루트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우리가 기동전류라고 하는 건 선전류예요. 기동전류는. 그래서 다시 루트 3분의 1로 줄어요. 가뜩이나 루트 3분의 1인데 상전류가 델타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로 또 줄어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3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아마 회로에 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Y결선시가 3분의 1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Y델타 기동법을 써주게 되면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기동할 때는 Y결선에서 기동을 하고 3분의 1로 전류를 줄여서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가속이 됐다 싶으면 이제 델타 결선으로 중간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전기자의 결선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동 전류를 줄여요. 그러니까 얘는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전압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 이 기동보상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시에는 전원에, 그러니까 380 들어오면 전동기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원하고 전동기 그 중간 부분에 단권 변압기를 설치해서 변압기를 가지고 380을 변압기에서 전압을 떨어뜨려 가지고 전동기로 집어넣는다고요. 기동 시에는. 왜요? 기동 전류 줄이려고. 그리고 리액터 기동은 리액터를 중간에 달아요. 삼상 이렇게 들어오면
중간에 리액터를 달아놓는다고요. 기동할 때는. 전동기니 밑에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동 시에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XL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어떻게 돼요? 같은 전압에 대해서. 줄어들죠. 기동됐다 싶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개폐기, 전자접촉기 이제 하나 이렇게 달아놨다가 기동 시에는 요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얘 가지고 전류가 줄어든 상태로. 그럼 기동이 어느 정도 뭐 한 10초 지나서 됐다 싶으면 이걸 닫아버리는 거죠. 여기가 쇼트 단락이 되잖아요.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일리 안 가죠. 여기 XL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말지. 뭐 상 세 개 전부 다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기동 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동 전류 줄여서 기동했다가 기동이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속도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이제 슬립값이 줄어드니까 이제 전류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속도 차가 많이 안 나니까 속도 가속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전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기동 보상기법 또는 리액터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은 여기서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요.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을 떨궈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원래대로 전압이 다시 들어가게. 단권 변압기 가지고도.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Y 델타는 외워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결국 얘는 기동은 Y로, 정상 운전은 델타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Y로 기동하면 델타로 그냥 델타 결선으로 그냥 기동, Y로 기동 안 하고 델타로 기동해서 델타로 운전을 하면 Y로 이제 바꿔주면 거꾸로 델타로 기동할 때에 비해서 Y로 기동을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동 전류가 얼마 된다고요? 3분의 1.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기동 전류만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동 토크도 어떻게 돼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이 권선에 가해지는 전압 제곱에 비례거든요. 지난 시간에 유도전동기 토크 특성이요. 그러니까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떨어져서 걸리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기동 토크도 3분의 1이 돼요. Y결선으로 기동하면. 그래서 기동 전류 같이 외우는 거죠. 기동 토크.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배로 줄어든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선형의 기동법인 2차 저항 기동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동 전류가를 줄여준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권선형에서 2차 저항 기동법은 기동 전류는 줄이면서도 기동 토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커진다고 그랬는데 얘는 어때요? 기동 토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권선형에 비해서 농형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기동 토크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기동이 힘들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권선형보다. 기동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기동 토크가 약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농형이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특수 농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 농형에 보면 이중 농형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심구 농형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심구란 얘기는 슬롯을 깊게 판다는 얘기예요. 심구. 그래서 뭐요? 슬롯. 디프 슬롯 농형.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농형도 보통 농형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농형, 뭐 보통 농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구분을 할 때는 보통 농형, 그 다음에 특수 농형. 근데 이 특수 농형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중 농형과
이중농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농형 회전자 그림 보셨죠? 그림에 보면은 구리막대가 하나만 가죠.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리막대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됐었잖아요. 각 자리에. 근데 얘가 이 구리막대가 2층으로 들어간다고요. 자리마다. 2층 구조로. 그래서 이중농형이에요. 자, 이중농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딥이죠. 딥. 깊게 뭐 깊다라는 게 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뭐 디프 슬롯 뭐 우리말로 이걸 쓰다 보니까 디프 슬롯 농형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 특수 농형의 목적은 뭐냐면 기동 토크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농형의 약점인 기동 토크를 키우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농형의 기동법에는. 자, 그 다음에 속도 제어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2차 저항 제어. 네, 2차 저항 제어법과 2차 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2차 저항 제어법과 2차 여자법. 근데 뭐 가만 보니까 권선형이라서 그런지 2차 이렇게 불렀죠. 뭐 이름은 게르게스법이지만 얘도 2차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속도 제어법에도 게르게스법이 있어요. 게르게스 현상을 이용한. 근데 이제 보통은 잘 안 물어봐서 일단 여기 뭐 정리는 안 할 텐데 일단 요 두 개가 중요해서 2차 저항 제어법과 2차 여자법, 속도 제어법.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이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좀 보셔야 돼요. 2차 저항 제어법과 2차 여자법을 비교를 하면 두 개를 2차 저항 제어는 2차 여자법에 대해서 어떤 장점, 좋은 점이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요거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럼 이제 이 얘기부터 좀 해야죠. 그럼 2차 저항 제어법이 뭐냐? 속도 제어에서 지금 보면 여기 2차 저항 기동법도 있었는데 기동법에 속도 제어 중에는 2차 저항 제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회전자, 그냥 회전자만 그릴게요. 회전자 3상인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이게 회전을 하니까 회전자만 그렸어요. 바깥쪽 고정자는 안 그렸고 지금. 여기 이제 슬립링 아까 연결해가지고 대충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슬립링이라고 보세요. 그냥 상세개. 여기에서 이제 선을 연결해가지고 저항 걸었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기동할 때 기동용 저항으로만 사용하면 기동할 때 쓰면 기동 저항기법이 되는 거고요. 2차 저항 기동법을 다른 말로 기동 저항기법 이렇게도 불러요. 기동할 때 저항 쓰는 거라서 꼭 빼먹을 뻔했네. 2차 저항 기동법을 다른 말로 기동 저항기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기동저항기법. 자, 근데 이제 기동할 때는 기동저항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가변형 저항으로 해가지고, 이 저항값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자, 이제 기동 저항으로 뭐 몇 옴으로 해서 이제 기동 저항으로 썼어요. 기동 저항으로. 써서 이제 기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속도가 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보다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보다 속도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 그게 속도 제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저항값을 가변 저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항값을 줄여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저항이 줄어들면 돌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전압 강화가 줄어들고 전류가 크게 흐르게 될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항, 가변 저항을 줄여주면 속도가 이제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이 저항을 키우면요. 속도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해서 2차 저항을 키웠다 줄였다 가변 저항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2차 저항 제어법이라고 그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여자법은 이제 그럼 뭐냐면 2차 여자법은 자, 똑같은데요. 여기에 저항을 넣지 않고 저항 없어요. 저항을 넣지 않고 여기다가 외부에서 삼상 뭐 그냥 이 C라고 좀 써볼게요. 삼상 전압을 회전자 권선에다가 직접 전압을 갖다가 투입해 버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물론 여기 이거 돌아가면서 이제 뭐 회전자 측에 발생되는 기전력이 E2 다시 뭐 지난 시간에 S 정지시 전압 뭐 E2 그리고 요 E2의 주파수가 뭐요? F2 회전할 때 지금 운전 중 속도 제어니까 이제 운전 중의 얘기니까요. 다시죠? SF2 정지시 근데 F2나 F1은 어차피 똑같다고 그랬죠, 정지시는? 네, 그래서 SF2, 뭐, SF1.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유기되는 기전력도 교류란 얘기 아니에요. F2라는 주파수를 갖는. 그러니까 여기서 집어넣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한 상의 기전력이, 예를 들어서요, 교류니까, 자, 요런 기전력이었다고 해봐요. E2 다시가. 그럼 아까는 저항을 넣은 거는 저항을 넣어서 결국은 이 전압을 떨어뜨렸다, 이제 뭐 줄였다, 높였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이 C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직접. 외부에서 전원을 갖다가 여기 회전자로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이 EC라고 하는 것도 교류입니다. 교류를 집어넣어요. 근데 EC를 이렇게 된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 EC 값 교류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넣어준 전압하고 원래 E2-가 합쳐지면서 전압을 어떻게 하게 돼요? 상승을 시키겠죠. 그럼 속도가 올라간다고요. 근데 반대로 요 EC를 요 외부에서 이제 여기서 넣어준 전압을 요거를 위상을 이렇게 뒤집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하고 위상을 뒤집어가지고. 그럼 결국은 얘하고 얘가 합쳐지면서 전압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이러면 속도가 줄어든다고요. 예, 속도를 더 줄이고 싶으면 더 마이너스 쪽으로 더 크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 더 상승시키고 싶으면 이거보다 더 크게 해서 집어넣으면 될 테고. 맞나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세요. 결국은 아까처럼 만약에 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지면은 슬립이 어떻게 돼요? 유도전동기 슬립 S는 NS분의 NS 마이너스 NR이잖아요. 그 회전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NR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백이잖아요. 백이가 줄어들면 슬립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슬립이 커지면은 이 주파수 어떻게 돼요? SF1에서. 어차피 F1은 전원에서 들어오는 60Hz 주파수일 텐데, 우리나라면. 얘가 증가하니까 F2- 주파수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전동기 속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진다고요. SF1이니까. 이 슬립이 달라지니까 속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속도마다 다 달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집어넣는 전압도 현재 얘가 돌아가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이 E2-의 주파수가
다 다르니까 여기서 집어넣는 것도 그 속도에 맞춰서 속도에 맞는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기전력의 크기만 조절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집어넣는 이 기전력의 주파수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압하고 주파수를 다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요 2차 여자법을 그래서 설명해라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2차 여자법이 어떻게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인지 설명해라. 예, 그럼 이제 뭐 지금처럼 막 길게 막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걸 뭐 어떻게 추려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회전자.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제 지금 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회전자. 그러니까 2차죠. 회전자. 기전력. 그러니까 E2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자 기전력. 근데 E2 다시가 문제가 아니라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회전자의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니까 이게 F2-를 얘기하는 거죠. 회전자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주파수인 요 F2-의 주파수.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이제 EC 얘기하는 거 EC 여기서 넣어주는 거 여기 주파수에 맞춰서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어디에 회전자에 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2차 여자법을.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회전자 측에 직접 가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슬립링 통해서겠죠. 물론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 이게 2차 여자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장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2차 여자법에. 어차피 비교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장단점, 2차 저항제어법하고 2차 여자법에 이게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직류전동기에서요. 직류전동기 속도제어 중에 직류전동기도 속도제어법 중에 왜 계좌제어, 정출력 특성, 그 다음에 저항제어, 전압제어 이거 있었죠. 근데 그 저항제어라는 게 결국은 가변저항 이용해서 속도제어하는 거였죠. 그리고 전압제어라는 건 전동기에 투입되는 전압 자체를 직접 조절해서 제어하는 거였죠. 이 내용이 직류전동기의 저항제어법과 전압제어법의 장단점 내용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제어처럼 보시면 돼요. 직류전동기. 그러니까 어차피 가변저항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뭐겠어요? 직류기에서 저항제어 장점이 뭐였어요?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구조가 간단하니까 조작이 편하다, 용이하다, 뭐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은 뭐냐면 저항 가지고는 전압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올리진 못한다. 그래서 속도 제어 폭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저항을 넣다 보니까 거기서 전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손실도 생기니까 운전 효율이 별로 안 좋다. 전압 제어에 비해서. 그게 단점이었죠. 그 얘도 똑같다는 거예요. 2차 여자법에 비해서 저항을 이제 넣어서 제어하는 거니까 속도 제어 폭이 제어 범위가 좁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운전 효율이 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여자법은, 그럼 장점이, 그럼 이제 뭐예요? 뭐긴요? 어차피 비교한 얘기니까 요거 반대로 쓰면 되는 거지. 2차 저항제어법에 비해서 제어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운전 효율이 높고, 뭐 굳이 단점이라면 이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조작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이제 뭐 비용 면에서도 많이 든다라는 건데, 뭐 단점은 안 물어봐요. 전압제어하고 똑같이.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뭐 2차 여자법이 어떤 식으로 속도 제어를 하는 방식이냐.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또는 이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 요거를 짧게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걸 슬립 주파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라는 게 F2-인데 이 F2-라는 게 결국은 뭐에 따라 바뀌어요? 슬립. 속도가 바뀌면 슬립이 바뀌고 슬립이 바뀌어서 주파수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 이걸 다른 말로 짧게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권선영의 속도 제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영의 속도 제어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농영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 그럼 농영유도 전동기는 자, 2차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농영은? 그럼 결국은 속도 제어도 어디서 이거 다 1차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들이에요, 전부. 기동법도, 농영 거는. 속도 제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1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주로 그러면 1차 속도는 NR이 아니고 뭐죠? NS잖아요. 결국은 1차를 속도 제어를 하는데 1차 가지고 제어하겠다는 얘기는 동계속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계속도는 P분의 120F죠. P분의 극수 120F 주파수. 물론 이 F는 전원 주파수입니다. 60Hz. 그러니까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냐? 동계속도를 바꿔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주파수. 전원 주파수.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원. 보통 뭐 전원 이 얘기는 생략을 보통 하고 그냥 전원, 그냥 주파수 제어법.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두 번째는 P분의 120F였으니까. 자, 동계속도 바꾸려면 F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뭐 있어요? P, 극수. 네, 그래서 극수, 네, 뭐 제어법이라고도 하고, 뭐 극수 절환법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극수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전원 있잖아요, 전원. 어차피 이 삼상유도전등, 뭐 농영이든 권선영이든 전원에 꽂아야 도는 거니까, 전원의 전압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전원 측이라는 것도 1차 측인 거잖아요. 전원은 1차에 가해지는 전압이니까. 예, 그래서, 1차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1차 전압제어. 2차 전압제어라는 거 없어요. 1차 전압제어입니다. 농영에서. 자, 근데 이제 요 주파수 제어, 요게 어디 쓰느냐? 속도제어법이에요. 동영유도 전동기 속도제어법. 요게 어디 쓰는지도 가끔 잘 물어봐요. 문제에서. 인견공장. 자, 인견공장이면 쉽게 얘기하면 방직공장이에요. 인조, 견직물, 인조, 견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섬유 만들고 섬유 가지고 천짜고 하는데, 인견공장의 포트모터. 요거 많이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박 배열.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 속도 제어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요때 이제 요 주파수, 전원 주파수 제어. 전원 주파수 제어를 할 때, 이제 보통 요 주파수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요 주파수를 바꿀 때, 이 주파수하고요, 이 전압 있죠? 전압을 주파수에 보통 비례시켜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2배로 올리면 전압도 같이 2배로 올린다고요. 이 주파수 제어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장점이 뭐냐면 토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회전력을. 부하의 회전력,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원래 어쨌든 유도기도 교류기이기 때문에 유도기도 전압식 자체는요. 이 V라고 하는 식 자체는 4.44의 K파이 FN이거든요. 그럼 주파수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이 F, 전원의 주파수를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2배로 올린다. 그럼 동기속도가 2배가 되니까요.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2배로 올릴 때 이 전압도 같이 2배로 올려준다고요. 전압의 크기도. 그러면 감겨있는 권수가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권선계수가 바뀔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얘가 2배인데 얘도 2배로 증가하면 파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자속은, 자기장은. 회전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요. 만약에 이 2배 했는데도 전압을 똑같이 뒀다. 이 2배 했는데 얘가 똑같아요. 전압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속이 몇 배 돼야 돼요? 2분의 1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속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기장이. 자속이. 그럼 회전력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토크가. 보통 주파수 제어는 대부분 이 정토크 제어 쪽에 대부분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를 속도는 바뀌더라도 힘은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제어에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 전압 주파수 제어를 할 때는 전압을 주파수에 비례시켜서 대부분 제어를 하게 돼요. 그러면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요건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6번째 내용의 이제 주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하나만 좀 더 정리를 하죠. 자, 이 속도제어법 중에 이제 속도제어법 중에 종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속도제어법에 종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입니다. 근데 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이면 여기다 권선형인지 농형인지 해서 여기다가 써놓지 이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그럼 속도제어를 이제 종속법이라는 속도제어법이요? 왜 따로 쓰느냐?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다르다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권선형 유도전동기나 농형 유도전동기에 따른
그냥 전동기 한 대를 놓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전동기 하나의 속도 제어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동기 속도 제어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유도 전동기 2대가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종속관계 이런 의미잖아요. 종속, 그죠? 예, 그래서 2대를 가지고 2대가 있어야지만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도 제어하고는 뭐 속도 제어이기는 한데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극수가 달라야 돼요. 그 2대의 전동기가 극수가 같으면 종속법이 안 됩니다. 예, 극수가 다른 2대의 전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종속법은 크게 직렬 종속 접속이 있고요. 직렬 종속. 그 다음에 병렬 종속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동 종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기 2대 갖다 놓고요. 얘를 직렬 종속하느냐, 병렬 종속하느냐, 차동 종속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3단계로 달라져요. 그래서 직렬 종속을 하면, 직렬 종속 접속으로 연결을 하면 이 전동기 무부하 속도입니다. 무부하 속도 기준이에요. 공회전 속도. 물론 부하가 걸리면 뭐 좀 떨어질 텐데 어쨌든 기준 무부하 속도 기준으로 요 식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저 동기 속도가 P분의 120F죠. 예. 근데 이제 극수가 전동기가 몇 대라고요? 2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렬 종속을 하게 되면 P분의 120F인데 이 P 극수 자리에 전동기 극수가 다른 두 전동기의 극수를 더한 거 P1 플러스 P2분의 그 다음에 이제 P분의 120F 만큼의 속도가 나온다고요. 요만큼의 속도가. 그래서 병렬 종속을 하면 똑같은 이 전동기 2대를 직렬 접속을 안 하고 병렬 이제 종속 접속을 하면 자,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P1 똑같아요. 플러스 120 P2 분의 120F 곱하기 자 이거요. 요 위에 거랑 똑같죠? 여기에 곱하기 2배한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2배의 속도. 그러니까 병렬 종속을 하면 직렬 종속한 경우보다 속도가 2배.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000rpm 나올 거면 여기선 2000rpm 나온다고요. 속도가. 자, 그럼 이제 차동 종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동 종속 접속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차 빼기. 그러니까 극수가 서로 다른 거 두 개라고 그랬죠? 네, 차니까 P1. 근데 뭐 사실 앞에 P1일지 P2일지는 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P1 빼기 P2요. 극수 차요. 뭐 P1이 크면 P1 빼기 P2고 극수가 P2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럼 P2 빼기 P1 하면 됩니다. 120F 만큼의 속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Hz인데 주파수가 전원에 하나는 뭐 2극이고 하나가 8극짜리였다. 그럼 직렬 종속을 하면 속도가 얼마까지 나오겠어요? 두 개 더한 거 10분의 120 뭐 60Hz 뭐 기준 주파수 우리나라 주파수로 표준 주파수라고 보면 그러면 얼마예요? 720이죠? 아니 720 아니고 얼마냐? 720 맞나? 네, 720rpm 이란 속도가 나오고 무부하 기준입니다. 만약에 병렬하면 어떻게 돼요? 병렬 종속 접속하면 2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1440rpm까지도 나오는 거죠. 이제 속도가. 근데 차동 종속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8분의가 아니라죠. 6분의 120 F니까
1200rpm. 예.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속도 뭐 제일 빠른 게 이제 요거, 뭐 제일 느린 게 요거, 그다음 뭐 그 중간에서 한 1200 정도까지도. 예. 그래서 직렬, 병렬 그 차동을 이제 접속을 왔다 갔다 바꿔주면 예. 이런 식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범위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종속법이라는 게 있다. 속도 제어법 중에. 자, 그럼 이제 6번째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출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제가 관연도 문제들 쭉 보면서 한 회차에 이 속도제어법하고 기동법 내에서 4문제까지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예. 20개 중에. 한 회에, 같은 회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드시 가지치기 잘 해가지고, 예. 어떤 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기동법이랬나? 이 이름 보고서, 이 이름 보고서, 이게 기동법이랬나? 속도제어법이랬나? 이게 막, 뒤죽박죽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음 중 뭐,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기동법 중에 한 3개 써놓고, 하나는 속도제어 써놓는다고요. 그럼 어디서 다 들어본 것 같긴 하니까. 아니면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다음 중 뭐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속도제어법 맞는 거 3개 써놓고 기동법 하나 거기 살짝 껴놓는 거죠. 권선형의 기동법은 권선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농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권선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잘 안 물어보는 것 같고 농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네, 이렇게 3개니까. 여기 밑에 머리에 그 기동까지 있으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거기 Y, 델타법 이런 게. 보통은 농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1, 2, 3, 4 이렇게 보다 보면 뭐 2차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농형에서 2차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농형은 1차 쪽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기동법이든 속도제어법이든 간에